오늘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난황류 그리고 난각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만들어서 바로 밭에다가 뿌리는 걸로 진행할게요. 자,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로 난황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넘겨주세요. 네, 난황류는 이름 그대로 계란 노른자랑 식용유를 섞어서 만든 병해충 예방 목적, 방제 목적을 하는 유기농 농작물 보호제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우리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천연 농약이에요. 난황류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재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먹는 텃밭에 있는 채소 작물뿐만 아니라 원예, 꽃에다가도 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는 우리가 먹는 식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동물에게도 땅에게도 오염이 되지 않는 재료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위에는 오이예요. 근데 아래 보면은 난황류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는 노란색 장미예요. 밑에는 장미처럼 보이지가 않죠? 이게 난황류를 뿌려서 뭐 진딧물 같은 그런 해충의 피해를 막은 예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난황류는 이게 뭐가 좋은 걸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꽃이 이렇게 펴요. 이게 꽃이 막 올라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노랗게 진딧물이 막 달리기 시작해요. 작은 벌레들. 이 벌레들이 붙어 있는데 얘네를 하나하나 잡자니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잡았다고 해도 구석에 다시 숨어있던 진딧물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에다가 칙칙칙 뿌려주면은 기름이 착 붙어서 얘네가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름하고 물은 사실 섞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얘네를 섞어주는 계면활성제, 유화제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그냥 농약만 되는 게 아니라 양분을 공급해주는 비료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흰가루병, 녹균병, 뭐 방제 효과가 있고 응애, 가루리, 깍지벌레 등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데 진딧물에도 특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식용유, 계란 노른자, 믹서기만 있으면은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지난번 난각칼슘에 비하면은 정말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기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채종류나 해바라기씨유가 다른 식용유에 비해서 좋다. 채종류가 유채꽃, 카놀라유를 말하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자, 여기 만드는 방법대로 지금 실습을 해볼게요. 물 100ml에 계란 노른자 하나를 넣고 믹서로 1, 2분간 노른자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식용유 60ml를 넣고 다시 믹서로 돌려주면 돼요. 이게 자꾸 돌리는데 잠깐 1분 돌리고 1분 쉬고 1분 돌리고 1분 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살살 노른자 터지지 않게. 네, 흰자가 들어가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흰자를 제거하고 넣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카놀라유를 60g 정도 넣을 거예요. 근데 60g을 사실 집에서 계량하는 게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계량컵이 없을 경우에 60ml를 내가 어떻게 채울까? 그러신 분들은 집에 있는 소주잔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저희 약국 같은 데 가면은 약국 그 데스크 위에 물약병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가져오시면은 옆에 미리 숫자가 다 적혀 있어요. 여기에다가 기름 이렇게 쭉 당기셔서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시면 저 요구르트 이거 자주 드시진 않겠지만 드시는 이 요구르트가 65ml예요. 네, 이거 하나 쭉 드시고 요만큼 남겨서 부어주시면은 60ml를 채우실 수가 있어요. 자, 기름 넣었고요. 압축 분사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보시면 주황색 농약통 기억나세요? 이렇게 하던 농약통? 그런 거랑 유사한데 이거는 더 입자가 곱게 나가서 이렇게 저희가 물 조르러 주면은 그렇죠. 분무기인데 좀 더 곱게 나가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안개처럼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난황류를 넣고 뿌려주면 구석구석 그 잎에 그 빠지는 부분이 없이 다 들어간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예방 목적으로는 열흘에서 14일 간격, 치료 목적으로는 5일에서 7일 간격. 이게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지금 뭐 고추를 심었잖아요. 고추에 이렇게 노랗게 진딧물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네를 잡기 위해서 쓴다. 그래서 그걸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서 저희가 심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딧물이랑 이런 병충해가 발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기 앞에 드림스타트라고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텃밭이 있어요. 그쪽에 병충해가 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은 그쪽에다 한번 약을 뿌려주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영양제가 된다고 해서 또 많이 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보면 우리 아기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영양제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는데 100개씩 먹으라고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3번 이하로. 네. 예방 목적일 때는 2주에 한 번씩, 치료 목적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시는데, 이게 기름이잖아요. 넘겨주세요. 기름이다 보니까 이게 덮어졌을 때 얘네가 뒤에 있는 기공을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주는 것도 좋지 않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얘네가 말라 죽어요. 그리고 보면은 잎에 물이 지금 난황에 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잎에 너무 낮은 온도에 주면은 이 상태로 얼어버려요. 그래서 냉해를 입게 돼요. 저희가 늦게 지금 모종을 심은 이유가 냉해를 입지 말라고 늦게 심었는데, 기껏 정성 들여서 심어놓고 냉해를 입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35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기름이 너무 바짝 말라버려서 얘네가 기공이 싹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자료는 다 드릴게요. 사진 찍지 마세요. 그리고 이 수분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게 바짝 말라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물의 종류, 생육 시기, 재배 형태에 따라서 난황류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가 아직 심은 애기랜다. 고추는 아직 방아다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다 대고 막 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좀 더 커가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랑 농약? 네. 섞어가면서 주면은 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단 하나, 난과 칼슘이랑 같이 줬을 때는 효과가 좋아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잎에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기공이 있어요. 얘가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고 산소를 내뱉고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걸 딱 덮어버려서 숨을 못 쉬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 강한 농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게 하면은 쉬운데 이거를 계란을 또 걸르고 기름을 계량을 하고 믹서를 갖다 돌리고 이게 어려워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유산안황류를 알려드릴게요. 유산안황류라고 보면은 저희가 이게 만든 게 마요네즈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마요네즈를 통해서 그냥 한 단계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마요네즈는 기름을 카놀라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콩기름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는데, 그걸 사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좀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잎이 마르거나 하는 그런 그 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 작은 해충, 흰가루병과 같은 작은 해충 그 병에도 효과가 있고, 그렇게 작은 해충들을 또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데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만드는 방법. 이거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기 밑에 어머님이 하시는 거 나오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런 페트병에다가 마요네즈 100g,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예요. 반컵을 넣고 물을 이렇게 채워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생각보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믹서로 돌려야 될 만큼 힘든데 마요네즈는 이미 다 그렇게 유화제가 충분히 들어가서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흔들면은 쉽게 풀리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똑같이 지금 앞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콩기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 지금 이어서 지난번에 만들었던 난각칼슘 이거를 걸러 볼 거예요. 근데 이 상태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이 상태로 조루에 넣었다가는 조루 입구가 다 막혀서 물이 나올 수가 없게 돼요. 특히나 이런 곳에다가 끼게 되면 세척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걸러내고 그냥 뭐 휴지 같은 뭐 거즈 같은 걸 놓고 걸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집에 커피 여과지가 있어서 커피 기름망을 넣고 따라낼 거예요. 안에 그 계란 껍질의 내막을 네. 제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번거로우시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난각칼슘에 계란 껍데기를 곱게 빻는 이유가 표면적을 넓혀서 탄산칼슘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용도인데 여기에 하얀 막이 덮여 있으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칼슘이 없겠죠. 부족해지겠죠. 그리고 이걸 하는 중에 잘못하면 부패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시면은 저희 초란 만드시는 거 아세요? 여기다가 계란 하나 넣고 식초 부어 놓으면은 껍데기 싹 녹고 속 안에 하얀 막이랑 계란은 남아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게 사람이 먹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제거를 쉽게 되게 가볍게 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 내가 먹을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식물이 먹는 거라고 좀 소홀하실 거예요. 좀 대충 해도 되겠지 싶으신데 그래도 기왕이면 하는 거 보관하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게끔 이렇게 전에 저희 가져왔던 거 보셨죠? 계란 껍데기 갈아 놓은 거 그런 식으로 저기 앞에 쪽에처럼 이렇게 갈아서 보관을 해 두셨다가 사용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근데 내가 저걸 내막을 한번 제거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어렵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난황류가 확 쉬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게 계란을 딱 까자마자 이거 벗기려고 하면요. 이렇게 하다가 뚝 끊어져요. 이거를 어느 세월에 다 벗기겠어요. 이게 한 겹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달걀을 삶으면 네. 껍질 속에서 그 흰 껍질을 제거하기 되게 쉬운데 그렇게 삶은 껍질을 써도 되나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매번 그거를 다 삶아서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계란을 지금 제가 계란 후라이를 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얘를 둬요. 그리고 저는 밥을 먹고 와요. 설거지도 다 끝냈어요. 그럼 얘가 살짝 말라 있어요. 그때 벗기면은 이거보다는 쉽게 벗겨져요. 그렇다고 완전히 바싹 말랐을 때는 얘가 뚝뚝 부러져서 또 그때는 안 벗겨져요. 조금 까다로운데 그럴 때는 아예 말려뒀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바가지에 한번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서 적셔줘요. 그 다음에 벗기면 또 잘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볶아주시기도 하고 햇볕에 말려주시기도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여기 있는 점액질이랑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씻고 말리는 과정에서 벗겨지고 다 점액질은 제거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 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냉장고 위편에다가 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냉장고 위는 좀 무리고요. 밥통 옆에다가 둬요. 이만한 스테인리스 볼 작은 거에다가 계란 껍데기를 하나하나 모아두는데 생길 때마다 두세 개씩 담아놓다 보면 한 10개 정도가 돼요. 그럼 그때 이렇게 절구짓듯이 빻아서 병에 보관하고 하면은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남성분들 갑자기 또 계란 이제 후라이 해서 먹고 라면 또 넣어서 먹고 계란 껍데기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싱크대에서 막 이러고 하시면은 또 눈치 보이시고 그러실 거예요. 안 하던 거 한다고. 그럴 때 내가 이런 거 해서 좋은 거 먹이겠다. 당신 좋은 거 드리겠다. 그러시면서 해가지고 많이 쌓이시면은 혼나요. 조금씩 모아두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들어 두면 한 2년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어둡고 좀 좀 저온 상태. 그러니까 베란다 구석에 뭐 이렇게 세탁기 옆에 이런 데다 그냥 두세요.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2년을 사용한다 하지만은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선도를 좀 따지는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두지는 않으려고 해요. 사실 사용량은 거의 한 숟갈 정도씩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2리터 만들어 놔서 내가 욕심 가져가지고 혼자 다 쓰겠다 하면은 몇 년을 써도 다 못 쓸 거예요.
뭐 내가 엄청난 대농이 아니고서야. 저희 4평짜리 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칼슘제를 뿌려주실 때 토양에다가도 이렇게 직접 뿌려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잎에다가도 여기 이런 곳에다가 넣고 구석구석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칼슘 얘기 들으면 되게 무겁잖아요. 무거운 성질일 것 같아요. 뿌리에다 뿌려주면은 얘가 뿌리가 흡수를 해서 잎까지 올릴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봤죠? 기공 쪽에 직접 그 분사를 해주면 얘네가 바로 흡수해서 엽록소를 만드는데 가장 되게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가 보면은 이제 저희 고추 심은 거 바람 불고 막 이럴 때 푹푹 엎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네가 튼튼해지면 휘청휘청 해도 버텨요. 그러니까 물 주실 때 이런 거 만들어 두시고, 그리고 이런 거 쌀뜨물 액비 이런 거 저번에 만들어 놨던 거 그런 거 같이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 좋은데, 이게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제가 열기 무서운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마 맞거나 턱 맞아요. 예. 아침에 한번 뺐는데도 네, 그러네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뚜껑 닫아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네, 쌀뜨물 네. 보다- 한 번씩 2, 3일에 한 번씩 열어주시면 좋은데, 이게 보면은 EM도 넣기도 했지만 지금 돌린 건 EM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쌀뜨물하고 설탕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이렇게 발효가 돼요. 설탕을 넣어주는 거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이것도 이제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거는 정량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내가 오늘 씻은 쌀이 내일 씻은 쌀하고 같다라고 말을 못해요, 농도가. 그래서 뭐 5리터짜리 조루가 있으면 그냥 감으로 한 반병 부어봐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 병 정도 부어봐요. 이런 식으로 농도를 조절해 가는 거지 얼만큼 넣어야 한다라는 정량은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쌀뜨물, 두 번째 쌀뜨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희석이 되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 뭐 여기 선생님께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완전 막걸리 저리 가라하게 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거는 이게 쌀뜨물이 들어갔을까 할 정도로 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이건 가감해 주셔야 돼요. 넣어보고 처음엔 약하게 주세요. 넣어보고 얘 견딘다, 괜찮다, 조금 늘려보고, 근데 하다가 얘가 좀 누래진다, 이만큼은 안 되겠구나, 좀 옅게 줘야겠구나, 이래서 좀 더 관심 갖고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조절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나가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자, 여기 넘겨주세요. 이거 만드는 과정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4평짜리 밭 하면서 말통으로 만들어서 쓸 일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수병에 맞춰서 하나 더 넣었는데요. 지금 저희는 생장기다 보니까는 2리터에 200배 희석해서 10ml의 난각칼슘을 넣을 거예요. 10ml가 얼마냐? 한 숟갈이에요. 밥 숟갈로 한 숟갈이고, 절반이다 하면은 500이다 하면은 절반 넣으시면 돼요. 많이 넣으실 필요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1리터짜리예요. 절반, 반 숟갈. 네, 그만큼만 넣어주세요. 그만큼. 네. 네. 그리고 여기에도 난황류 아까 만들었던 거, 보통 10대 1의 비율로 쓰거든요. 이렇게 담아서 이것도 가감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요만큼 넣어보고 내 밭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농사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지금 비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옅게 주는 게 좋고요. 비가 오기 전이다, 지금 막 태풍 전야다, 폭풍 전야다, 그러면은 원액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줬지만 물에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넣고서 지금 여기에 물에 맞춰서 나가서 밭에다가 뿌려볼게요. 여긴 이렇게 주실 때는 사실 잎 뒷면에 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
위에만 주시지 마시고 밑에다가도 주시고, 그리고 잎을 뒤집으면서 보면은 여기에 벌레들이 뒤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 그냥 흠뻑 주십시오. 줄기가 우선 두꺼워질 수가 있고요.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거의 다 돼서 내일 따야겠다는데 쭉 터지는 일이 없어져요. 토마토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봉숭아처럼 이렇게 터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큰 토마토에 그 배꼽병 있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러져 오는 거, 그런 부분이 없어져요. 칼슘제라서. 자, 주실 때 위아래 이거 잎 상하지 않게끔 이렇게 뒤적이면서 주시면 좋아요. 오줌 액비하고 같이 쓰면 안 되겠네. 오줌 액비는 오줌 액비대로 주시면 돼요. 주고 바로 줘도 돼요? 근데 기왕 주실 때 다 섞어 주시지 말고 이거 하나 주시면은 그거 하나 한 일주일 주시고 다음에 이거 하나 또 일주일 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오빠 안 사줬어. 나도 케일 줄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기 시작하면 지금 배추나비가, 배추벌레가 생겼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얘네한테는 안 통해요. 아, 얘네 때는 안 통해? 네. 진딧물들도 이런 틈새 있잖아요. 이런 틈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라서 흠뻑 적셔서 얘네가 쓸려서 내려갈 수 있게끔 네, 해야 돼요.